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헤어진 마당에 우리 집에 상대방 물건들이 있어서 준다고 하는데도 전 남친, 전 여친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할게. 아니, 이별을 통보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세상 혼란스럽죠. 지금은 헤어지는 게 맞다면 그럼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는 건 아예 우리 사이가 지금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건가? 미련 남은 듯한 눈빛과 목소리로 상대방이 이런 여지 있는 말들을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미부여가 되고, 아니 도대체 헤어진다고 하면서 왜 때문에 이렇게 여지를 뚝뚝 남기는 건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도무지 힘들어요. 예상치 못한 이별 통보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설마 상대방이 한 번 더 우리가 잡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서 내가 다 고칠게. 내 옆에만 있어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한번 상대를 잡아보지만 일말의 여지가 있어 보였던 상대방의 마음은 더 확고하고 냉정해져요. 아, 왜 그랬지? 참을걸. 우리는 그제서야 현타가 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당시에는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상대를 영영 보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상대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만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 헤어졌는데 정말 나만 잘못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상처받은 내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그러지만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상대방에 지쳐서 이렇게 이별을 통보했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데 상대방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의도치 않은 이별 다이어트. 일, 잠, 밥, 아무것도 안 되죠. 상대방의 그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다가 그동안 꾹 참았던 상대방 카톡이나 인스타를 염탐하는 순간 상대방이 어딘가에 놀러 갔다 온 사진이 띡 하고 올라와요. 우리는 그때부터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뭐지? 누구랑 갔다 온 거지? 팔로잉 수가 딱 하나씩만 늘어난 거 보니까 분명 이 사람이랑 갔다 온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의 썸남, 썸녀인 듯한 그 사람의 인스타는 비공개인걸요? 요리조리 검색해보고 구글링해보고 추적하다가 또 밤을 꼴딱 새버리고 악순환에 또 악순환.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마음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들. 열매님, 대체 상대방 SNS를 보면 후폭풍 따위는 하나도 없이 정말 잘만 사는 것만 같은데 저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네, 당연하죠. 아니, 똑같이 이별을 했는데 똑같이 추억을 만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상대방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늦게 오더라도 오기만 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상대방이 아니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하시면 상대방의 후폭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후폭풍이 오긴 오지만 굉장히 늦게 와서 우리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전 남친, 전 여친의 특징과 상대방과 지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후폭풍이 늦게 오는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예를 들어 슬로우 스타터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 썸이나 연애 초반에 이런 느낌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표현도 행동도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느낌 말이에요. 연애 초반이면 사랑이 막 불타올라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카톡도 느리고 약속 잡는 것도 뜨뜻미지근한 뭔가 감정의 불균형이라고나 할까요? 나는 상대방보다 감정이 앞서 있는데 상대방은 나만큼의 감정을 보이지 않아서 지친 마음에 그냥 끝내버릴까? 고민을 하게 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물론 이런 슬로우 스타터들은 사랑의 시작은 느릴 수 있지만 한번 그 사랑이 깊어지면
굉장히 진국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받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체감되는 일주일은 한 달 같고 한 달은 1년 같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별을 통보한 찬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슬로우 스타터들은 후폭풍의 감정들도 매우 매우 늦게 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헤어지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right now? 지금 당장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본인의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1년 같은 기다림에 상대방이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것만 같아서 계속 멘붕인데 말이죠.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상대방의 SNS만 관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는 참다가 한계치에 올라서 결국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슬슬 흑폭풍에 걸려고 시동을 걸던 슬로우 스타터들은 흑폭풍이 올랑말랑 하다가 우리의 급발진에 감정이 다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감정 절제 전문인 거북이 슬로우 스타터, 전 남친 전 여친의 흑폭풍은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더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피성을 띠는 우유부단 결정장애 전 남친 전 여친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소 사귀면서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전 남친 전 여친 있잖아요. 음식을 고를 때도 여행지를 고를 때도 이거 저거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정해준 적이 많았다거나 내가 원하는 기업에 이직을 할 거야, 승진할 거야 라고 말만 많이 하고 실천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싸울 때나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무르르듯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연애에서 능동적인 모습보다 수동적인 편이었던 경우에요. 전 남친 전 여친이 연애할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흑폭풍이 세게 와도 막상 다시 재회를 하는 게 맞는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마치 컨설턴트처럼 다각도에서 고민을 해요. 대체 뭐가 맞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되든 될 대로 되겠지 하다가 흑폭풍의 감정이 최고치에 올랐을 때야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흑폭풍이 오지만 늦게 와서 우리들을 애태우는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서는 흑폭풍이 오지만 늦게 와서 우리들을 애태우는 유형 나머지 두 가지 특징과 흑폭풍이 늦게 오는 사람들의 흑폭풍을 최대한 빠르게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